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고양 캐롯 44.4%의 3점 효율로 3점 16개를 폭발시키며 대구를 잡아냈던 고양이다. 최근 사이먼의 대체 전력으로 영입했던 트레드웰의 부진이 심각해 서울 삼성에서 대체 용병으로 활약했던 알레찌를 영입했다. 외곽 득점력까지 갖춘 알레찌의 영입으로 로슨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윙 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양으로서는 안성맞춤의 영입이 될 것. 더하여 부상으로 이탈했던 한호빈과 조한진도 재활을 마치고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양의 스쿼드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 더욱이 전성현과 이정현 중심의 뛰어난 외곽 생산성은 두경민의 부재로 사실상 알바노 홀로 버티는 원주와의 백코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그리고 알레찌가 영입이 되면서 인사이드에서 로슨의 부담이 줄은 만큼 원주와의 골밑 대결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김종규가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강상재의 기복이 심각하고 사실상 외국인 전력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주다. 고양이 원주의 빅맨 게임에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 DB 김종규의 예상치 못한 결장에도 고군분투했지만 창원에게 패했던 원주다. 프리먼과 에르난데스, 알바노 등 외국인 옵션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부진과 저조한 야투는 여전했던 모습. 특히나 김종규의 부재는 빅맨 게임을 옵션으로 둘 수밖에 없던 원주에게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었다. 현재 내 외곽 핵심 전력인 두경민과 김종규가 없는 상황에서 고양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두경민의 부재 이후 외곽 생산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원주 입장에선 지금의 선수 구성으로는 고양의 외곽포를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더욱이 최근 알레찌까지 영입한 고양은 로슨 홀로 지켜왔던 골 밑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춘 상태. 사실상 외국인 전력들끼리의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주가 골 밑에서도 확실하게 고양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 것. 이번 일정에서 원주가 고양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로슨 홀로 인사이드에서의 부담이 컸던 고양은 그 문제를 알레찌를 영입하면서 해결했다. 더욱이 알레찌는 외곽 생산성까지 갖춘 전력인 만큼 후반기에 고양의 외곽포를 이용한 득점력은 더욱 큰 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경민과 김종규가 빠진 원주는 외국인 전력들을 중심으로 빅맨 게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알바노 홀로 외곽을 담당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모습. 더욱이 3, 4번을 모두 소화 가능한 강상재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 고양과의 인사이드 경쟁에서도 확실히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곽 생산성에서 양 팀의 차이는 극명하다. 두경민의 부재 이후 원주는 확실히 외곽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이전과 같은 득점 효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양의 핵심 원투펀치를 제대로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선수 구성이 없는 만큼 고양의 외곽 폭격에 그대로 무너질 공산이 크다. 추천 배팅 캐롯승 163.5 오버. 서울 삼성 직전 전주에게 패하면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경기를 마쳤던 서울 삼성이다. 최근 기존 1옵션 외국인 전력들을 모두 방출하고 다랄 윌리스와 앤서니 모스를 영입했다. 또한 최근 장신 스윙맨 임동석과 창원의 최승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 보강을 마친 상황이다. 새로운 1옵션 외국인 전력인 윌리스는 내 외곽 공격이 가능한 전형적인 스코어로 빅맨으로 주 공격 범위가 페인트 존에 국한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 큰 사이즈와는 다른 폭발력까지 갖춘 선수라 수비하는 수원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또한 모스는 파워와 스피드가 좋아 골 밑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원석과의 호흡은 물론 이정현, 김실애, 이호연 등의 가드 전력들과의 안정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수원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수원 KT 직전 전주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2연패의 늪에 빠진 수원이다. 아시아 쿼터로 필리핀 국가대표이자 장신 가드인 숀 데이브 알데폰소를 영입했다. 상대적으로 백코트 전력의 전력이 부족했던 수원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의 영입.
수원의 빅맨 게임의 알데폰소의 가세는 수원이 분위기를 반등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데폰소는 192cm의 장신의 3점을 비롯한 야투와 골 및 마무리 장점까지 갖춘 맞는 가드로 평가되고 있다. 장신에 걸맞는 리바운드 능력과 수비력까지 갖추고 있어 가드 전력이 많은 수원과의 백코트 경쟁에서 충분히 위협적일 것. 더욱이 이미 프로스퍼와 존스가 안정적으로 활약해주고 있고 하윤기와 양홍석 등 국내산 빅맨 전력들도 충분히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 상황. 서울 삼성에 비해 이미 호흡이 잘 맞은 상태인 수원이 조금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코멘트 수원 KT의 승을 예상한다. 서울 삼성과 수원 모두 선수 영입을 통해 후반기 일정에 대비한 상황. 하지만 전반적으로 호흡 면에서는 수원이 이미 앞서고 있고 하윤기를 비롯한 양홍석 등 국내 선수들의 기량 및 득점력 측면에서도 수원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빅맨 자원들이 넘치는 수원 입장에서는 체격 좋고 만능형 가드 전력인 알데폰소까지 영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골치 아팠던 백코트의 확실한 선수 보강이 이루어진 상황. 정성우와 함께 충분히 서울 삼성의 백코트 전력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서울 삼성도 비록 외국인 전력들을 영입하긴 했지만 아직 선수단과의 호흡이 맞을지는 미지수. 더욱이 이정현과 김시래 등 부진한 활약이 이어졌던 서울 삼성 가드 전력들의 경기력이 수원을 압도할 정도로 올라왔을지도 정확하지 않다. 더욱이 3점 효율 면에서도 수원이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선보이는 만큼 외곽 모든 면에서 수원이 우위를 보이는 경기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수원 KT 승 155.5원다. 하나원큐 직전 경기 원정에서 KB스타즈 상대로 76에서 8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BNK썸 상대로 56에서 74 패배를 기록했다. 8연패 흐름 속의 시즌 1승 15패 성적. KB스타즈 상대로는 팀의 에이스 신지현을 비롯해서 주전 빅맨 양인영과 볼의 운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김혜나가 동시에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지만 3쿼터에 상대의 변화된 수비를 뚫지 못한 경기. 정예림은 상승세 리듬을 이어갔지만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던 박소희는 벤치로 내려가자 경기력이 떨어졌던 모습. 다만 풀코트 프레스 수비부터 지역 방어, 맨투맨 수비 등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모습은 위안이 되는 요소. 삼성생명 직전 경기 원정에서 BNK썸 상대로 71에서 7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60에서 72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의 시즌 11승 7패 성적. BNK썸 상대로는 배혜윤, 강효림, 이명관이 분전했지만 팀의 주전가드가 되었던 키아나 스미스와 이주연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9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세컨 유닛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베스트 5 대결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상황. 다만 3쿼터 한때 격차를 12점까지 리드를 허용했던 경기에서 매서운 추격전을 보여준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코멘트 양인영이 배혜윤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며 높이 싸움에서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양인영, 이하은으로 구성된 더블 포스트를 가동하더라도 높이 싸움에서 장점보다는 느린 백코트의 약점이 나타날 것이다. 삼성생명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삼성생명은 윤혜빈 없이 시작한 올 시즌 팀의 주전가드가 되었던 키아나 스미스와 이주연이 나란히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되는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또한 하나원큐는 핵심 자원들이 올스타전 휴식기를 통해서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한 상황. 추천 배팅 삼성생명 승 139.5오버. 우리카드 리그 1위 대한항공을 잡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상대의 강력한 서브에 매우 고전했지만 블로킹과 상대 범실을 적절하게 활용해 승리할 수 있었다. 아가메즈가 좋은 활약을 펼쳤고 나경복도 20득점 이상을 올려줬다. 김완종이 좋은 속공 능력으로 득점 지원을 해준 것도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 송이채가 빠진 자리엔 김지한이 출전했지만 송이채의 경기력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경기에서 최근 우리카드의 장점보다 단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지난 경기 우리카드가 기록한 팀 리시브 효율은 무려 15%, 이번 시즌 평균인 33%보다 절반이 떨어진 수치였다. 특히 나경복은
29%의 리시브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마이너스 7%의 효율을 기록했다. 김지한도 5%대의 리시브 효율로 아웃사이드 히터 선발 2명이 모두 최악의 리시브를 보였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공격 효율도 20%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많은 범실을 기록했다고는 하나 우리카드도 한계가 모자란 32개의 범실로 상대에게 많은 점수를 내주었다. 범실과 리시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대캐피탈 삼성화재를 상대로 3-1로 승리하며 현재 2연승 중이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경기였지만 공격과 블로킹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허수봉이 공격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전광인도 오랜만에 공격에서 날아다녔다. 오레올이 리시브 효율 4%와 36%의 공격 효율로 부진하긴 했으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최민호와 박상하 등 미들 블로커 자원들이 다소 부진했지만 블로킹에서는 상대를 압도했다. 지난 경기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전광인과 오레올의 리시브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시즌 평균 42%의 효율을 보이며 리그 1위의 리시브를 기록 중이었는데 지난 경기는 효율이 29%까지 떨어졌다. 62%의 효율을 보여준 박경민과 80%의 효율을 보인 여우현이 없었다면 경기를 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시즌 우리카드를 상대한 3경기에서 모두 현대캐피탈의 장점인 블로킹과 리시브 효율이 높았다. 이번 경기도 지난 경기에 비해 더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현대캐피탈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우리카드는 팀 컬러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나경복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범실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 경기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효율이 떨어졌던 지난 경기에서도 삼성화재를 상대로 승리했다. 리시브와 블로킹, 범실에서 앞서고 있는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현대캐피탈 승 184.5오버. KGC 인삼공사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도 1-3으로 패배했다. 이 패배로 인해 연패는 4연패까지 늘어났다. 엘리자벳이 44%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최다 득점을 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소영과 박은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나 득점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지난 경기 리시브가 좋은 편이었지만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지 못하며 리시브도 앞서지 못했다. KGC 팬들은 고이진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현재 팀의 상황이 좋지 않고 어수선하다. 고이진 감독은 국가대표급 미들 블로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기 운영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엘리자벳의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는 계속 수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소영도 공격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않고 수비와 리시브에서만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팀 상태로는 엘리자벳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퍼저축은행 흥국생명을 상대로 분전했지만 1세트를 따는데 그치며 1-3으로 패배했다. 이 패배로 승리 이후 다시 3연패 중이다. 니아 리드가 42%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은 공격을 처리했다. 리시브 효율 47%로 후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한비는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박은서의 경기력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투입된 박경현도 공수에서 그다지 활약하지 못했다. 한동안 올라왔던 이한비의 경기력이 주춤하고 있다. 두 자릿수 득점으로 득점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효율이나 성공률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박은서는 발목이 좋지 않은데도 경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력이 좋지 않다. 박은서가 빠진 자리에 들어오는 박경현도 이번 시즌 매우 좋지 않았고 지난 경기에서도 리시브 효율이 8%로 매우 낮았다. 니아 리드에게 올라가는 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고은도 경기 운영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 시간차나 이동, 속공 등을 활용해봐야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KGC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현재 KGC는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감독의 전략으로 인해 엘리자벳에게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주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페퍼도 니아 리드에게 올라가는 공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자원들도 좀처럼 경기력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다. 페퍼가 1세트 정도는 딸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는 KGC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KGC 승 175.5오버. 라치오 휴식기 이후 2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사수올로를 원정에서 제압했다.
팀의 주축 공격수인 임모빌레가 부상을 당하며 경기 초반 교체되는 불운이 있었지만 작 하그니와 안데르송 등 2선 공격수들의 골이 있었다.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코파 이탈리아까지 여러 대회에서 선전을 기대하는 팀이다. 단, 이 경기에는 임모빌레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기에 페드로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 볼로냐 지난 라운드에서 우디네세를 제압하며 최근 부진을 씻어낼 결과를 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산소네와 포시가 후반 연속골을 성공했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아르나우토비치의 공백 속에 치룬 경기였기에 더 의미 있는 승리였다. 캄비아스와 바로우 등은 후반 교체로 들어와 힘을 내고 있다. 코멘트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임모빌레의 부상 이슈가 있지만 그건 아르나우토비치 공백이 있는 상대 역시 마찬가지다. 카탈디와 바시치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진의 지원 아래 밀린 코비치 사비치가 경기 주도권을 쥘 라치오가 경기를 점차 지배할 수 있다. 페드로와 작 하그니는 이미 임모빌레 공백 속에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기에 전력 누수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언더 경기다. 볼로냐가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라치오 승 2.5언더. 맨시티 더비 라이벌인 맨유에 패하며 뉴캐슬과 맨유 등 추격자들의 사정권에 놓였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3, 4위 팀이 승리하면 4위 추락도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맨유 원정에서는 역대급 오심의 희생양이 됐기에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도 올라갈 것이다. 리그 21골로 득점 레이스를 이끄는 홀란드를 비롯해 마레즈와 알바레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토트넘 홈에서 열린 라이벌 아스날전을 패하며 휴식기 이후 4경기에서 1승에 그쳤다. 아스날을 잡았다면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2위권을 추격할 수 있었는데 요리스의 실책성 플레이가 다시 나왔고 손흥민과 케인이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다. 벤탄쿠르의 부상 이탈 속에 파페사르와 비수마 등이 3선에 나서는데 경기력 기복이 있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벤탄쿠르의 부상 공백과 손흥민의 컨디션 난조 속에 공격진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케인이 최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지만 이선의 지원이 아쉽다. 데브라 이너와 로드리가 토트넘의 헐거운 중앙을 압도하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홀란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토트넘이 수비 위주 경기를 할 것이나 득점은 할 것으로 보여진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2.5버. 비아레알 레알 상대로 연승을 노리고 있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레알을 제압했기에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베티스 등과 같은 승점으로 4위에 올라 있다. 단, 지난 주말 경기력은 다소 아쉬웠다. 이겨야 되는 상대인 셀타를 맞아 원정에서 유효 슈팅 1개에 그치는 빈공 속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레알 시즌 중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 리그에서 비아레알에 패하며 바르샤와 승점 차가 나기 시작했고 슈퍼컵 일정에서는 라이벌 바르샤에 완패하며 상대가 우승하는 것을 바라봤다. 때문에 스페인으로 돌아와 나설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비아레알을 잡고 16강을 넘어서며 주말 있을 빌바오 원정에서도 승리를 노릴 것이다. 다행인 건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모드리치와 르디거 등 주축 선수 중에서 부상자가 없다는 점이다. 코멘트 레알의 승리를 본다. 사우디를 다녀온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있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고 리벤지 의사가 분명하다. 비아레알은 헤라르드 모레노가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잘해주지만 흐르네벨트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이선의 지원이 아쉽다. 파레오와 코클랑 등 홈팀 중원을 압도할 모드리치와 카마빈가의 중원이 있고 비니시우스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레알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승리를 따낼 것이다. 비아레알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추천 배팅 레알 승 3언더. 유벤투스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나폴리에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 디 마리아의 추격골이 나오긴 했지만 90분 동안 5골을 내줬다. 때문에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승리가 필요하다. 블라호비치 부상 이탈 이후 기복이 있긴 하지만 밀리크와 모이스킨, 키에사의 공격진은 믿을만하기에 홈에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몬차 코파 이탈리아 2라운드에서 난적 우디네세를 탈락시키며 16강에 왔다. 승격팀이지만 충분한 투자로 리그와 컵 대회에서 모두 선전 중이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러진 리그 3경기에서는
1승 2무에 호성적으로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인텔에 패하지 않은 데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원정승을 따내기도 했다. 카파 라리가 2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마리와 이쪼가 나서는 수비도 나름 탄탄하다. 코멘트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밀란의 전성기를 잃었던 구단주와 단장이 팀을 재건한 몬차기에 유벤투스 상대로 보드진이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컵 대회에 무리할 이유가 없다. 콜파니와 디 알레산드로, 비냐토와 안토프 등 로테이션 자원들을 점검하는 정도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유벤투스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유벤투스의 다득점 속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